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가 정말 많긴 한데 일단 미국 증시도 설명해드리고, 증시는 견조했지만 삼성이 아쉽죠. 네, 뭐 빠진 이유는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마감하고 유가 급락 이유, 또 아마존 이제 위성 발사했고요. 삼성전자 이제 실적, 또 체코 원전 수주 확정됐죠. 중국 CCTV가 한국 아이돌 초청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이거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참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풀리는 것 같은데 좀 더 봐야 되겠고, 그 다음 비비 리서치에서 오늘도 고맙게도 그 4월달 어제 나왔죠. 예. 여기서 이제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좀 추려가지고 좀 설명해드리고, 보고서가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요.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페노션, 산일전기, 녹십자, 인텔리안테크, 아모레퍼시픽, 현대코퍼레이션, ISC, 서진시스템, 두산에너빌리티, LG엔솔, 현대글로비스, 풍산, 대한전선까지 있고, 미국의 퍼스트솔라, 조선 이번에 이제 새로운 법안이 또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하고, 트럼프도 막지 못하는 AI라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 전자공시, HVM, 하나엔진, S&T 다이내믹스, ISC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은 이틀 열렸는데 이틀간 견조했고, 오늘 이제 급등했죠. 나스닥 역시 AI다. 급등했고, 미국의 금리도 올랐고요. 달러도 오늘 좀 반등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게 오늘 새벽에는 환율이 1435원이잖아요. 오늘 1408원까지 급락했어요. 환율 아마 1400원 밑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유가는 소폭 반등했지만 많이 떨어졌죠. 역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실적 좋았고요. 그 다음에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과 협상에서 곧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ISM 제조업 PMI 같은 주요 경제지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증시에 영향은 안 줬고, 애플과 아마존은 긍정적인 분기 실적에도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시간에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은 큰 영향을 안 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일단 실적을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고, 또 지금 트럼프 관세와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은 없지만 AI는 그런 영향을 지금 덜 받고 있어요. 그죠? AI 주식들은 그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 협상. 근데 중국도 협상하려는 좀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나스닥은 4월 초 그 관세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회복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협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다만 경제지표 안 좋았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회, 이전보다 18,000건이나 증가하면서 고용 안 좋았고, ISM 제조업 지수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ISM 서비스업 지수는 50 이하면 위축인데 50 이하로 갔고, 예상은 좀 상회했어요. 그렇지만 안 좋고요. 지불 가격 지수, 물가 지표죠.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규 지문 꺾였고요. 조금 반등했지만 고용 지표도 지금 뭐 46.5니까 아직까지는 부진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들 코멘트 보시면 관세 시행 및 적용이 너무 갑작스럽다. 적정 마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힘들 것 같다. 관세 폭등으로 고객들과 마찰하고 있다. 의류 및 가죽회사는 중국에서 90% 조달하고 있는데 비용이 매주 변동한다. 피곤하다. 전기장비, 가전제품 회사도 관세 우려에도 수요는 좋은데 비용 증가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가격 전가할지.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기업들이. 이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전가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럼 과연 고객들이 받아들일 건지, 이 스트레스를 지금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그 그림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C 물가 지수가, 이거는 뭐 오늘은 아니고요. 그저께 이제 쉬는 날 발표했던 건데, 뭐 안정화됐어요. 물가가 큰 문제 없어요. 예. 헤드라인 물가 2.3, 이제 에너지랑 식품가 제한, 근원 물가도 안정. 시장 예상과 일치했고, 1분기 인플레이션 시장 예상보다 높았지만 관세부가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분기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지출은 좋았습니다. 소득도. 그래서 아직까지 3월까지의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미국의 GDP인데 역성장했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미국이 역성장 이유는 우리는 내수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요. 그 건설 지출이. 근데 미국은 수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수출에서 수입 빼면 순수출인데 수입이 폭발했어요. 40% 이상. 이게 보이세요?
수입이 41%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출이 폭락하겠죠. 그래서 GDP에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5%. 이거 제외하면 실제로 미국은 2.2%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저 왜 수입이 늘었죠? 관세 때문에 미리 산 거예요.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막 쌓이기 시작하고 다만 소비자 지출은 견조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1분기 GDP는 내용도 어쨌든 좋지 않았고 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런 왜곡된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각각 실적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기대 이상 실적 나왔고요. 애저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잘 되죠. 생각보다 지금. 성장이 33%. 그 다음 윈도우 10 지원 종료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자본 지출은 계속 늘리는 건 맞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매출이 이제 축소되면서 지출을 좀 일부 조정하는, 이 조정이라는 게 고객사 부분 때문에 약간 조절하는 거지, 여전히 장기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일시적인 약간의 조절. 메타는 뭐 너무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 부합했고, 핵심은 이겁니다. 자본 지출 전망이 기존에 600억에서 650억 달러인데 이번에 올렸어요. 640억, 720억. 아니 AI 더 투자하겠대요. 예, 그러니까 월가가 예상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예, AI 때문에 더 데이터 센터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AI 지출 안 줄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올라갔고 삼성은 빠진 거죠. HBM 아직 안 되니까 잘. 애플은 오늘 안 좋았습니다. 중국 매출이 마이너스 2%. 아이폰 매출은 좋았는데 미국이 좋았고 중국이 안 좋았습니다. 가이던스 없고요. 관세 때문에 영향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는 아니었지만 아마존은 실적은 괜찮았는데 클라우드가 16%밖에 성장 못했어요. 아니 구글도 성장하고 저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셨죠? 30% 성장해요. 클라우드가 16.9 예상을 하회했어요. 요게 이제 매출 성장이래요. 계속 아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15.8, 12.2, 12, 16.9는 훌륭한 것 같은데 시장이 만족을 안 해요. 20% 이상 성장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성장률 둔화로 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다만 그 MS도 데이터 센터 용량 2배 확대하는 거 목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아마존도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 올렸어요. 메타도 올렸죠. 알파벳도 유지. AI 투자는 의심할 여지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가 걱정했잖아요. 이들이 줄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HBM 관련주가 오르는 건 뭐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쪽은. 마이크로소프트 급등, 메타 급등, 엔비디아 좋았고, GE 버너바 좋았고, 퀄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안 좋죠. 실적 좋은데 똑같아요. 앞으로 관세 때문에 안 좋을 것 같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해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짓 보도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얘네 봐라 또 거짓말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론 머스크를 정말 싫어합니다. 완전 저격하고 있어요. 일라이 릴리는 마이너스 11% 폭락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좋죠. 근데 일라이 릴리가 기대치 못 미쳤어요. 그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기대에 못 미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익 전망을 하향하면서 주가 폭락했습니다. 화이자는 이제 백신 승인 받으려면 임상시험 좀 까다로워졌다. 이것 때문에 빠졌고 GM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노출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좋게 설명 한번 해드리고 주요 이슈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우디가 증산한대요. 좀 놀랍죠. 사우디가 증산하겠다고 합니다. 석유 시장 지지하지 않겠다. 지난 5년간 오펙 이끌면서 감산 주도했던 나라가 갑자기 이제 감산 그만하겠대요. 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과 이라크가 약소국이고 증산하고 분노하고 있대요. 아니 우리만 바보 된 거 아니냐 이런. 그 점유율이 깎이니까 야 하자. 어차피 지금 이거 안 된다. 네. 대신에 미국과 얘기를 하지 않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미국과 트럼프랑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나 증산할 테니까 우리한테 무기 팔어. 트럼프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빈살만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거 보면. 왜냐면 트럼프는 유가 떨어지길 원해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절대 감산만, 그러니까 증산 안 할 것 같던 나라가 갑자기 증산하겠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좀. 유가 떨어지는 거 이제 용인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저희 이제
그 투혼투게더에도 좀 올려드린 내용인데 어쨌든 올해 트럼프가 사우디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좋아요. 기업 부담 완화되고 수익성 개선되고, 예. 항공주, 한전 뭐 이런 화학주는 좋은데 피해주는 이 피해주라고 해서 주가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둘 다 많이 빠진 거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S-오일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이렇게 유가 떨어지면 모멘텀이 좀 훼손되죠. 근데 중동이 이제 이렇게 된 프로젝트를 막 줄일 수도 있고 유가 떨어지면 정유주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아마존이 카이퍼 프로젝트 위성을 여기 태워서 또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기가 이제 쐈어요. 처음이에요. 아틀라스 V 로켓에. 그래서 스타링크랑 경쟁합니다. 저궤도 위성이고요. 앞으로 3236개를 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죠. 이것도 늦은 거예요. 원래 작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마존 CEO는 이제 카이퍼가 최대 이제 4억에서 5억 명 정도 고객에게 인터넷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올해 위성 발사는 최대 5차례 더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아마존이 지난해 첫 발사 계획했다가 1년 늦어진 거고요. 내년 중순까지 1618개 위성을 발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11월에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우주항공이 요새 좀 재미는 이벤트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밸류체인은 여러분들 아시는 뭐 위성 인터넷 안테나 인텔리안 테크, 위성 제작 세트레가이 하나 시스템, 로켓 발사체 이제 부품 회사로는 여기 세트레가이가 아니고 서진 시스템이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서진 시스템, HVM, 세아베스틸즈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발사체 부품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결국엔 이번 1분기 실적은 최악은 지났다고 하지만 주가 안 좋습니다. 왜? 관세 영향 때문에 불확실한 데다가 HBM 도대체 공급하는 거 맞냐? 삼성은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안 믿어요. 엔비디아 공급해? 답은 못 줘요. 파운드리 뭐 퀄컴에 이제 수주 받는다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죠. 진짜 맞나? 예.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실망감으로 아직은 HBM 비중이 낮으니까 AI 투자하는데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을 팔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딱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삼성이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성 스스로가 엔비디아 공급도 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퀄컴 같은 데 수주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부진했다.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요. 주가 빠질 건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원전 뭐 정말 쾌거죠. 우리나라가 16년 만에 아랍에미리트 이후로 미국, 프랑스 대결에서 이겨가지고 드디어 26조짜리 따냈고 7일날 계약 맺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상업용 원자로 만든 원조 웨스팅하우스 유럽의 안방인 프랑스 전력공사를 이겨봤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 한수원이 대단한 일을 했고 우리나라는 맞춤형 설계도 해주고 온타임 온버젯 예, 그러니까 제 시간에 맞춰줘. 다른 나라는 이걸 못해요. 가격도 비싸고 제 시간에 거의 납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한국 원전을 많이 채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처럼 원전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원전에 근데 원전의 단점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좀 아쉽죠. 그래서 공사는 29년부터 시작합니다. 모멘텀 오늘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고 두들겨 맞아버렸죠. 세론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앞으로 또 남았어요. 체코 테멜리 원전 2기 이거 우선 협상권 한국한테 있고 또 지금 뭐 수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수주를 따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알령 해제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중국 CCTV에서 한국 아이돌 초청 대규모 순회 공연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한알령이 해제된 거 아닌가? 이랬는데 요게 내용이 그 한 공연기획사가 중국에 CCTV 측이 발송한 25년 하반기 중한 합동공연 프로젝트 협력 허가에 관한 공식 문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를 했대요. 중한 합동공연 프로젝트 양국 간의 문화교류와 우호관계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K-POP 아티스트와의 깊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3만 명이 이제 규모의 공연이거든요. BTS나 이런 이제 세븐틴 같은 정상급 아이돌 참여를 희망했고 CCTV가 원하는 거예요.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관영 방송이죠. 예.
이게 성사되면 한한령 이제 완전 해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아이돌 있죠. 이펙스는 1000석밖에 안 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보통 10,000석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허용이 된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아까 장중에 나온 거는 또 중국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하는데, 계속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과거랑 다르게 중국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이게 무조건 사실이라고는 또 언급 안 해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조 자체는 그 한한령 해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4월 수출인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D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평균 수출 금액 가장 높지만 못 믿어요. 왜냐하면 저거 미리 사재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게 아쉽고, CMP 소재 있죠. CMP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슬러리, 요게 3월 대비 수출금이 급증했고, 반도체 웨이퍼 검사하는 장비 YC도 23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출. 반도체 이제 웨이퍼 이동해주는 사이맥스 로체 시스템 라운테크 높은 수출 금액 기록했고요. 리플로우 이제 숄더볼을 이렇게 펴주는 장비인데 PSK 홀딩스가 이제 주력이죠. 지난 3월 대비 수출 금액 급증했고, 요새 싸우고 있는 TC 본더 하나 그 비전하고, 한미반도체가 주력인 이제 TC 본더가 일평균 기준으로 정년 동월 대비 또 3월 대비도 증가했습니다. 또 스크러버도 이제 유해물질 없애는 GST 유니셈이 24년 3월 이후 최대치고요. 러버 소켓, 좀 큰 소켓이죠. ISC나 TSE인데 23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노피는 이제 리노공업 거죠. 23년 7월 이후 최대치. 과산화수소는 반도체 소재 한솔케미칼 OCI 3개월 연속 수출 금액 증가, 4월 수치는 역대 세 번째. CCL은 이제 PCB 같은 데 들어가는 원료예요. 근데 역대 최대 수출 금액 기록했고, 리드 프레임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제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4개월 연속 수출 금액은 오르고 있습니다. 축전지, 세방전지 이제 그 충전하지 않는 1차 전지죠. 그래서 역대 최대 수출 금액 기록했고, 인조견은 포스코피 체험이 하는데 연속 4개월 이후 증가세입니다. 4개월. 24년 6월 이후 최대 수출 금액이고요.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죠. 율천화학 같은 데서 만드는데 3월 대비해서는 이제 큰 폭의 반등이 보였습니다. 성우하이텍이 이제 캡 바디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자동차 아마 차체 같은 거예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그 수출 금액을 기록을 했고요. 고압 변압기는 이제 현대엘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을 기록해서 오늘 주가는 좋았죠. 원료의약품 CMO 이런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보톡스도 좋았고, 펩타이드는 이제 케어젠 같은 회사가 만드는 건강기능식품 쪽인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 기록했고, 기초 화장품 좋았고요. 화장품 이제 선크림 원료인 실리카 비드,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3월 대비해서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미용 의류 기기도 역대 최대 수출 금액 기록을 했고, 라면 역대 최대, 탄산칼륨 유니드 6월 이후 최대 수출 금액 경신했고요. 죄송합니다. 선박용 엔진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여기 이제 하나 엔진, 현대 마린 엔진이 있고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고, 음반 좋았고요. 카지노용 모니터죠. 코텍 카지노용 모니터입니다. 여기도 이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을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정리만 해본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이제 요약해드린 거니까. 비비리서치 감사합니다. 비비리서치도 저희 투원투게더에 이렇게 자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영업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 콘텐츠 좀 써주시라고. 자, 이제 보고서 좀 기업이 많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이대로 써버렸어요. 자, 메리츠의 김선호 연구원님은 메모리 체질 변화 지연, 파운드리 저가등 영향으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근데 역대급 저평가래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선행 기술,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평가 맞는데 그 저평가가 타당하려면 뭔가 이제
그 기술 쪽에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성은 3분기부터 확보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싸니까 더는 안 빠지겠지만 본격 상승은 좀 저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HBM, 파운드리 이쪽이죠. 유진투자의 이제 이승우 연구원님은 조금 냉정합니다. 시총 500억 달러 이상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인텔과 함께 가장 최하위래요. 이익이. 냉정한 현실이고 저평가 맞다. 근데 그 끝에 달려있는 거는 뒤처진 경쟁력과 저성과다. 불확실성 크다. 하반기 내년까지 이익 계정 낮거나.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저평가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좀 냉혹하게 또 평가를 합니다. 아임증권의 그 송명수 연구원님도 여전히 관망하자. D램 경쟁력 회복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근데 싸대요 또. 마찬가지죠. 현재는 그치만 적극적 매매하지 말고 지켜만 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실적 나왔는데 기대에 못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 개발비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이제 개발, 연구 개발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제기 수출은 이제 가이던스 유지했는데 2분기 특히 하반기 실적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나아지고 하반기가 특히 좋아지고요. 요런 이제 수주권들이 있거든요. 필리핀, 동유럽 완제기, 중동 헬기, 이집트 FA50, KF21 이런 이제 관심 가지는 국가가 많은데 또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수주, 파이프라인은 두둑해요. 그리고 국내 완제기 인도가 하반기에 치우쳐 있고 개발비 증가에 실적이 기대 하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반기가 좋아질 텐데 근데 긍정적인 거는 이제 이라크양 기지재건 충당금이 있죠. 이게 손실인데 이게 요번에 발생을 안 해서 좋대요. 또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보잉양 이 기체 부품 사업, 보잉에 이제 들어가는 기체 부품 사업도 하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근데 다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난해 완제기 수출이 1781억밖에 안 돼요. 결국 올해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선 수주로 보여달라는 거죠. 수주를 많이 해서 증명을 하면 주가도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실적은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얼마만큼의 이제 수주를 보여주느냐, 요게 좀 핵심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노션 실적 괜찮았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기대치를 9% 상회했고 원래 벌크선이죠. 벌크선은 이제 목재라든가 뭐 석탄 같은 거 실어 나르는 배인데 근데 원래 그게 주력이지만 LNG 운송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LNG 선박을 사서 그걸 이제 운송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익이 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크선이 478억 마이너스 이제 10% 정도 감소를 했고 LNG선이 315억이나 돼요. 이익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4%나 급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DI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9%나 이제 급락을 했지만 벌크선 이익은 이제 10% 감소에 그쳤는데 올해 좀 시향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좀 물동량을 미리 늘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지수 떨어진 거에 비하면 되게 선방한 거죠. 1년 사이 LNG는 이제 그 LNG 선은 3척에서 10척으로 증가시켜서 확실히 이제 LNG 사업부가 좀 좋아지고 있고 이 벌크보다 탱커 원유 운반이죠. 요거랑 LNG 합친 게 그 벌크선 부분 이익을 지금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이제 관세 전쟁에서 가장 자유로운 게 벌크해운인 게 왜냐하면 벌크선 이쪽 이제 운송은 미국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이거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쉽게 안 없어지네. 이게 참. 이번 실적 통해 페노션은 안정적 수익성을 입증을 했고요. 방어주로서 매력이 충분하다. 25년 이제 PBR은 0.3배에 불과하니까 충분히 이제 방어주로서 매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NH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가 반등 제대로 하려면 벌크선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핵심은 벌크선이거든요. LNG로 방어하니까 바닥은 찍은 거죠. 이건 되게 매력이 있는데 레벨업을 하려면 이제 벌크선. 그러려면 벌크선 공급이 줄어야 된대요. 그래서 노후선 같은 거 해체하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좀 다져가지만 본격 랠리까지는 좀 시간 걸리지 않겠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일전기 LS증권 저희 당사의 성종화 연구원님이 수익성이 좋은 그 패드 변압기가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괜찮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미국 매출이 117%.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안 좋았거든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지상 변압기가 228%. 이 지상에 들어가는 그 변압기는 신규 수요로 가파른 성장, 또 단가도 높아서 좋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과도한 조정이 좀 나왔는데 밸류 매력도 커졌고, 미국 시장의 업황도 지금 좋은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관세 영향도 변압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녹십자도 좀 그 이번 실적이 뭐 기대보단 괜찮았어요. 알리글로, 헌터라제, 수두백신 요 세 가지가 글로벌 판매가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이제 작년에 이제 출시했던 이 알리글로를 이제 그 올해 1억 달러 매출에서 28년 3억 달러까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관세, 이 수출할 때 관세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직 의약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 그 면제를 타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혈액 제제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제 위해서 확보한 미국 혈액원은 추가로 하나 더 FDA 인증을 획득해서 5개가 지금 운영 가능하고요. FDA 인증받은 이제 혈액원은 8개. 그럼 이제 알리글로 이 중에서 80% 정도를 원료를 자체 수급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증가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또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영의 이제 정의원 연구원님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이를 회피해 알리글로 미국행 출하는 일단 2분기에도 늘어난 게 미리 좀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익률 높은 아까 3대장 알리글로, 헌터라제, 복간 백신 품목의 성장은 긍정적인데, 하반기엔 좀 독감 백신 쪽은 조금 경쟁이 있을 수는 있다. 그건 좀 우려가 되고, 상반기는 알리글로 처방이 계속 늘어나는지 주목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올해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해상용 이제 그 배에 탑재하는 그 보통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올해 아마 58.7%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지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도 35% 가까이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용 이게 너무 부진했는데 요게 돌아서면 실적 좋아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원앱이라는 그 스타링크 경쟁사죠. 저게도 위성 인터넷, 여기가 글로벌 서비스 확산될 것 같은데 여기에 위성통신 안테나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비스가 확산되면 긍정적일 것 같고,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매출은 이런 이제 이마셋, 마링크, 카니발 이런 이제 고객사 신규 발주가 빠르면 2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요. 스타링크에 의존하던 이제 우크라이나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원앱 서비스를 이제 도입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기반은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고 올해 아마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좀 크게 기대는 뭐 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그 안 좋았던 해상용이 좋아지면서 실적은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올해 실적은 기대해보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아모레퍼시픽 이제 메리츠증권의 박정대 연구원님이 K뷰티 큰형님이 화려하게 복귀시겠다. 이번 1분기 영업이익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국내 면세점은 부진했지만 국내 매출 그래도 올라왔고 해외가 40%, 코스알엑스 제외에도 30%, 인센티브 충당금이 있었어. 이거 제형 훨씬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그 굉장한 빅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중국 사업 흑자 전환했고요 드디어. 그렇지만 이제 2분기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해외 법인 인센티브가 또 있나 봐요. 그래도 연간 실적 전망은 변동 없다. K뷰티 최대 브랜드 대기업으로 항의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증권의 이제 박은정 김다혜 연구원님은 제목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래요. 그러니까 국내 성장 채널로 점유율 확대, 전방위적인 글로벌 확장, 중국 체질 개선, 25년 이익 모멘텀 본격화 기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됐고, 중국이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중국도 좋아지고 있고 글로벌 확장도 시작되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 이 국내 이익을 좀 넘어서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을 끝내긴 해야 되는데 왜 이러죠? 말을 하면 자꾸만 이제 이게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참 예.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분기 최대 실적 경신을 했고요. 그냥 매분기 최대고요. 미국 분쟁으로 미국향 트레이딩 이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수요는 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철강도 양호했고, 승용 이제 자동차 판매하는 것도 아직은 괜찮아요. 석유화학과 기계인프라도 괜찮았다. 근데 무역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급만 끊으니까 이 상사업체들이 할 일이 많은 거죠. 그걸 메꿔주는 거. 그래서 상사주는 무역 분쟁의 뭐 피해주라기보다는 좀 수혜주로 봐야 되겠고, 4월 4일날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지분 인수 MOA 이제 공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게 무조건 진행되기보다는 작년에도 그런 이제 회사를 인수를 시도하다가 무산됐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행보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한번 그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저평가입니다. PER이 2.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실적 참 좋은데 주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상사주에 대한 할인인데 어쨌든 실적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SC는 이제 SK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어요. 자꾸 매출이 이연돼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좀 아쉽죠. 근데 뭐 일회성일 수 있겠지만 다음 분기에 반영되겠죠. 근데 제발 매출 인식 지연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매출 비중은 이제 50% 넘었거든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수익성 개선이 좀 안 나와서 좀 아쉽고, 이따 공시로 한번 설명해드리겠지만 SK 엠펄스로부터 그 아이셈이랑 테크트림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그 공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 중에서 제일 긴 건데 서진 시스템 아시죠? 예. 요게 이제 ESS 관련 기업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대요. 이 나승두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다이캐스팅은 특수금속을 녹인 후에 금형의 고압으로 주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주조 방식인데,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위해 도입한 기가캐스팅 있죠. 한 번에 찍어내는 거. 그게 다이캐스팅 장비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부품들을. 다양한 이제 뭐 장비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외형도 2017년 상장 이후 7배나 성장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통신 장비,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도 같은 거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 ESS, 뭐 전기차 관련 부품, 반도체 장비 이런 걸 만들고요. 우주항공도 들어가죠. 사업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데 핵심은 ESS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에너지 독립과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탈세계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독립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유럽도 지금 에너지 부족 문제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완해 주는 게 바로 ESS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진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고객들이 이게 찾는 게 베트남에서 싼 인건비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어요. 잘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서진과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ESS에서는 전 세계 4위, 7위 플루언스 포인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1위 인공위성 안테나 여기가 아까 인텔리언 테크 여기에 안테나 납품을 하는 것 같고요. 만들어줘요. 예. 한마디로 조립 최강자예요. 그러니까 대만에 폭스콘이 있으면 한국에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이 있는 거죠. 요청하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미국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의 그 선반을 위탁 생산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그 테슬라가 이제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한 번에 차를 찍어 만들잖아요. 네, 그런 또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원하는 그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또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장비와 노하우 보유하고 있고 또 우주 기업들과 협력도 하고 있고 PCB 분야도 기대됩니다. 여기가 중국 대비 그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베트남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PCB 산업 내에 다크호스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할인 기간 끝나간다. 다이캐스팅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여타 국가들의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 가능성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서진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PER 8.4배고 이제 그 예전에 전환사채 물량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특히 이제 미국 노출도가 높은데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늘립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이고 반도체 장비는 대만과 일본 고객사가 주력이라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서진의 이런 독특한 사업 구조 모든 걸 다 조립해주고 경쟁력 있고 지금 시대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죠. 뭐 대만의 폭스콘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매력 있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한의 최규현 연구원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에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이거는 그 성장통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켓 있죠. 바켓 지분 갖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에서 석탄 부분 있죠. 이제 석탄은 점점 사양산업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점점 이제 비중이 줄 텐데 요게 아직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준공이 끝나면서 이게 잡히다 보니까 저수익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실적은 예상을 좀 하회했다. 다만 중동 가스발전 프로젝트 상반기 중에 체코 원전 이제 계약 맺을 텐데 이러면 수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연중 미국 유틸리티 업체와 뉴스케일 파워 여기 SMR 관련주죠. 아마 건설 계약도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가스터빈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은 뭐 우호적인 부분이고 문경원 연구원님이 이제 가스터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죠. 그래서 이번 부진 너무 우려 말자. 1분기 원가 상승 대부분은 협의 통해 올해 이익으로 돌아올 거고 석탄 부분 이게 완공돼서 좀 안 좋았는데 올해 4분기엔 성장 산업, 원전, SMR, 가스터빈 예. 요게 이제 성장 산업이고요. 요게 비중이 무려 78%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며칠 빠질 수 있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원전도 이제 수주 이제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거의 주가 모멘텀 부진으로 좀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예. 근데 너무 오른 것도 좀 사실이니까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스터빈은 공급이 부족해요. 만드는 업체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기업 같고요. LG엔솔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회복까지. 유럽이 부진해요. 북미가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래서 북미 쪽 뭐 좀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럽 출하가 좀 감소했고 2분기 매출이 다시 감소할 거. 그러니까 주가 빠진 이유가 어제 4월 30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2분기가 안 좋고 2분기에 좀 돌아설 줄 알았거든요. 아 2분기도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제 실망매물로 빠진 거죠. 다만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어쨌든 적정 주가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더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아쉽게도 시간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호 연구원님도 믿었던 유럽이 발등 찍었대요. 폭스바겐과 르노형이 주력인데 이 두 고객이 모두 3월 액션 플랜 발표 후에 그 벌금이 좀 완화돼 가지고 조금 느리게 근데 이거는 이 벌금은 이제 나중에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합산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더 늘려야 돼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거라면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죠. 어차피 전기차 이제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유럽 회사들은. 그래야 나중에 벌금 안 내요. 예, 다만
지금 당장 아니다 보니까 에이, 전기차 좀 나중에 하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았지만 시간 문제고 3분기부터 회복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번에 실적 괜찮았고요. 퍼 6배로 관세 우려 선반영했고 무엇보다 자동차 운반선 부분 선대가 확대됐고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 매출의 34%, 미국향 매출인데 영향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관세는 제품에 부과돼요. 배에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운임은 아니에요.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다. 우리가 이제 운임도 붙는다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최고원 연구원님은 현대글로비스 유일하게 운송업종 중에 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안 되고 있고 견조하대요. 전 세계에 걸쳐 자동차 물류체인 전 과정을 육해공 모든 방법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이고 수출입 물량 줄어도 현지 수요 확대돼서 만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주 물류 마진은 현재 국내보다 월등히 높고 공급망이 이렇게 흔들리면 물류비가 더 올라가거든요. 운임에 때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공급이 이렇게 줄고 막 이러면 운임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위 업체한테 호재다. 그래서 글로비스는 너무 염려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풍산 역시 방산이 효자입니다. 방산 부분이 좋았고요. 구리값도 좀 최근에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전망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방산 매출 성장, 구리값 상승. 근데 PER은 낮아서 PBR은 주가는 좀 싸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분석에서는 대한전선인데 그 대한전선도 워낙 많이들 물어보셨죠. 실적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1분기 신규 수주도 괜찮았고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그 현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초고압 해적 케이블은 유럽 시장 매출은 확대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 쪽이 조금 이게 연기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가가 최근에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좀 하반기에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좀 인내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그리고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마진이 좀 높기 때문에 수주 단가도 유지가 될 것 같고 수주 잔고는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주가 부진했지만 실적만 본다면 뭐 하반기를 기대한다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이제 태양광 회사인데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하나솔루션 경쟁사인데 미국의 공장인데 이 회사는 왜 안 좋았냐? 하나솔루션하고는 달라요. 이 생산 기준이 21기가 같은데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갖고 와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관세 때렸거든요. 관세 어마무시하게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 수입 못해요. 이러면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낮춰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솔루션 달라요. 하나솔루션은 11.2기가 중에 미국이 8.4예요. 전체 중에. 미국 내 조달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솔루션 수요. 이 퍼스트 솔라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 수요 좋다. 다만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좀 타격받는다. 그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하나솔루션은 미국이 좋다는 얘기는 좋은 거죠. 미국 내에서 공급하니까. 그래서 퍼스트 솔라는 다릅니다. 그걸 좀 보여주는 지표고 자 미국이 이 10대 획득 이제 조선 제재한 대로 이제 중국에 발주하는 이제 선사도 규제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한방시설로 재발해서 작년에 했다가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회사도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CCSC라는 이제 국영 조선사랑 거래하면요 페널티 때려버리겠다. 저거 USTR 미국 제재안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요건 따로 법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CIPS 액트. CIPS 액트에는 CSSC와 이제 거래하면 관세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보다는 이제 페널티 때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중국 조선소들도 블랙리스트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CSSC 산하에는 36개 조선소가 있어요. 가스선, 중형 컨테이너, VLCC, 원유 운반선. 그리고 여기 창고 내 비중국계 해운사 발주가 높은 선종은 LPG, 컨테이너, 탱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우리나라가 반사이익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은 현대미포 수혜받을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중국과 이제 경쟁하는 선종 중에 그게 있고 메리츠증권의 백예원 연구원님도 지금 이제 요게 법안 발의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대요.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2023년 미 해군 정보국은 중국 조선소의 연간 건조 톤수가 그러니까 중국 조선소의 건조 톤수가 미국의 232배예요. 이 법안의 핵심은 상선 조선 부분의 회복을 통해 군함 건조까지 미국이 하자. 요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일의 항공모함 건조 조선소에 납품하는 인증 밸브 공급업체가 하나뿐이래요.
거기 문제 생기면 해군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해야 된다. 미국의 해군, 군함, 뭐 조선. 이 법안은 국가안보와 상업투자 요소가 많다. 그래서 입법 절차에 끼워넣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법안을 함께 시작한 사람이 마이크 웰처 하원이었는데 지금 국가안보 보장은 됐으니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얼마 전 하나필리 조선소 방문했는데 예, 여기 그 하나가 인수한 회사죠. 큰 기대 걸고 있다. 이번 법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2척에서 10척까지 건조가 가능하다. 물론 중국의 천척의 배함은 잦지만 미국, 조선 재건할 수 있다. 시간은 좀 걸린다. 6개월, 1년 이상 지속된 전쟁에서 뭐 상당수가 침몰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상성 확대 무조건 늘려야 된다. 장기전에 해야 된다. 이거는 구조적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고 현대미포 같은 이제 기업들이 뭐 군함을 못하니까 수혜 못 받는 거 아니냐. 그거랑 별개예요. 예, 전략상선도 꾸려야 되는데 거기서 경쟁 많이 하는 게 또 현대미포 같은 거죠. 주가 좀 많이 올랐지만 한국의 조선업의 미래는 이제 미국과 함께 간다. 그걸 도와줄 유일한 파트너다. 라는 게 또 한 번 이렇게 증명된 사례고 트럼프도 AI 막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고 빅테크 4사가 실적 발표 마무리했는데 자본 지출 축소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예, 수익화가 안 되면 자본 지출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우려가 야 돈도 못 버는데 무슨 투자를 많이 하냐.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도 클라우드 할 때도 돈 벌기 시작하니까 지출 줄여버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한다는 거 오히려 긍정적이다. 예, 이번 실적 발표 통해 그런 우려는 해소됐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제 오늘 좀 목 상태가 갑자기 아까 처음에 잘 됐는데 지금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소리가 좀 안 좋았던 거 좀 죄송합니다. 자, HVM은 특수합금 이제 공급 계약하는 회사인데 그 우주항공 쪽 해외 쪽 금속 유통 이 회사 그걸로 알려져 있죠.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합금, 예, 로켓 발사대에 들어가는 그런 거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나로미 누리호 이제 국내 우주 발사체에도 이제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스페이스X에 이제 납품했던 이력은 좀 있어서 기대를 해보지만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매출 대비 32%로 굉장히 대규모 공급이고 하나 엔진 이번에 선박용 엔진 무려 4천억짜리 또 공급에 성공했고요. S&T 다이나믹스는 K-21 보병 전투차에 들어가는 양산 물품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에어로에 공급하고 아까 ISC가 아이셈이라는 회사를 인수해 SK 엠펄스의 자회사인데 100% 지분을 이제 인수하기로 했어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후공정, 그 하이스피드 버닝, 열과 압력 검사하는 장비, 모듈 검사, HBM 제조용 소재 이런 거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기업인데 요거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번 인수로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연간 매출은 이제 2천억이니까 ISC가 한 10%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소켓도 있고 HBM용 검사 장비까지 이제 라인업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비중이 점점 커져요. 예. 그래서 ISC는 SKC가 이제 지분 보유한 계열사인데 어쨌든 이런 소켓 만들고요. 이 소켓에 끼워서 테스트하는 거죠. 요거 말고도 뭐 AI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까지 이제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마감됐고요. 이제 뭐 벌써 5시인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종합주가 지수는 어쨌든 올랐습니다. 견조했고요. 견조했지만 그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안 열리고 밑은 버티고 코스피도 그죠? 그냥 일주일 내내 저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팔았고 주로 삼성전자고 기관이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관 방어로 좀 괜찮았다. 다만 삼성전자 좀 아쉬웠고 그리고 섹터로는 오늘 그 이 비만 치료제가 요새 인벤티지 랩이 아주 뜨거워요. D&D 파마텍 막 펩트론 이제 한국의 비만 치료제 이제 관련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 오랜만에 좀 괜찮아. 오늘 두산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도 오랜만에 좋았어요. 근데 여기 이수페타시스가 있고 인텔리언 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KT는 오늘 통신주로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고 5만원 훌쩍 넘었죠. 드론 관련주 오늘 낸드도 좋았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PS 여기 다 뭐죠? HBM 관련주 그리고 랜드 관련주가 여기 있는 거죠. 좋았고 조선주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대미포가 요즘에 좀 대장주 같죠.
항공주도 다 좋은 건 아니고 오랜만에 좀 오르긴 했지만 TA홀딩스 혼자 올랐고 HBM 관련주 일부 반등했고 다만 삼성이 정말 답답합니다. 방산주 오늘 일부 괜찮았고 세트레가의 위성이죠. 그러니까 우주항공이 좋았어요. 오늘은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괜찮았고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조선기자재도 견조했습니다. 다만 오늘 지역 앞에 그 이재명 대표가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좀 많이 흔들렸다. 유신 관련주도 오늘 좀 빠졌고 건설 중소형주도 정책 이슈가 어쨌든 기대감이 있지만 오늘은 좀 빠졌고 그래서 서로 좀 다르게 움직여. 원전은 좋았지만 그 계약 맺는다고 하지만 이제 제로 노출로 그 두산 엘리베이터 아까 설명드렸고요. 게임주도 오늘 조금 일부 빠졌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다 달라요. 뭐 시프트업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위메이드는 오늘 좀 급나가고 서로 달랐고 자동차는 좀 아쉽습니다. 오늘 뭐 현대모비스가 오늘은 또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예, 뭐 뚜렷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예, 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근데 최근에 또 올랐어요. 이틀간 예, 오른 부분들이 또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는 좀 빠졌고요. 다른 거는 뭐 고만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그 삼성전자 좀 부진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좋았고 현대모비스가 좀 안 좋았고 두산에너빌리티 좀 빠졌고 KT 좋았고요. 뭐 완전 개별종이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급등했고 글로비스는 또 빠졌고 글로비스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왜 빠진 거죠? 네, 두산 급등했고 네. LS 급락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코스닥은 알테오젠이나 이런 2차전지 쪽 괜찮았고 바이오나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좀 빠졌어요. 그러나 코스닥은 뭐 전체적으로 견조했죠. 예, 위메이드 좀 빼고는 대부분 시총 상위 기업들 ISC도 오랜만에 올랐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건설, 이스페타시스, 하나시스템 이쪽 산일전기까지 좋았고요. 뭐 오리엔트 바이오나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한전기술은 원전주는 오늘 쉬었습니다. 제로 노출로. 그리고 코스닥에서 올랐던 기업들은 뭐 세트레가 아니라 우주항공 좋았고 반면에 정치 테마주 일부 좀 빠졌다 라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좀 고생들 하셨고요. 연휴 좀 잘 보내시고 시장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연휴 잘 보내시고 저도 잘 쉬다가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일 그 기술적 분석 올라가고요. 이제 일요일 날은 그거 올라갑니다. 이제 4분기 실적 다 마무리 남은 거. 그리고 월요일은 없고 화요일은 올라가요. 화요일은 제가 저번에 강연회 때 했던 자료 일부 보여드릴 거예요. 일부만.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공부 또 같이 해보시면 오늘 나왔던 거 중에 있어요. 네, 아무튼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도 올라가니까 그것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수요일 날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정말 감사하고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